11시 구해줘 스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루 마무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일입니다. 참 변동성이 컸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월화수 내내 정말 쉽지 않은 장인데요. 이 미국의 경기 부양책 불확실성, 또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유럽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요. 또 하나 더 있었죠. 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대한 실망감까지 더해지면서 참 어려웠던 오늘장이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또 외국인이 포지션에 따라서 좀 움직였던 오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면요. 코스피는 0.03% 상승하면서 2,333선에서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0.09% 오르면서 843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과 하락을 넘나들면서 체감상 변동성이 더 컸는데요. 오늘장 초반 코스피는 2,350선에서 상승 출발했지만 기관을 중심으로 순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장중 2,290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오후 들어서는 외국인이 선물 순매수로 전환하고 매수 규모를 늘리자 이 하락폭을 회복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만에 저점과 고점의 차이가 3%를 넘는 등락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중 820포인트 선까지 내려갔지만 외국인이 순매수 규모를 확대하면서 상승으로 전환해 마감해줬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개인들이 집중 매수했던 삼성전자는 오늘 0.7%가량 상승하면서 58,6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화학이 오늘은 파란불 켠 가운데 외국인이 집중한 건 SK하이닉스와 네이버였습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실적 회복 기대감에 저가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지수 하방의 부담도 함께 줄여줬는데요. 오늘까지 외국인이 9거래일째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2.8%대 강세로 83,6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도 살펴볼까요? 지수 상승률은 코스닥이 더 컸음에도 시총 상위주들은 대부분 파란불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시제는 0.5에서 6% 하락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이고요. HLB와 알테오젠 전일 대비 각각 5,200원, 5,700원가량 빠졌습니다. 몸값을 계속해서 줄여가던 카카오게임즈는 오늘 보합으로 마감이었습니다. 자, 특징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살펴보시면요. 테슬라가 내달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거라고 발표한 가운데 더 미동 상한가 도달이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25% 상승 마감, 라닉스와 텔레칩스까지도 17에서 19% 오늘 급등 마감입니다. 자, 한 주 내내 정말 어려운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후반에는 과연 좀 편하게 볼 수 있을지 오늘도 시장 분석과 함께 종목들 미리미리 선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지금 TV와 유튜브 동시 방송되고 있죠. 지금 유튜브에 MTN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앵커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소통하시면서 전략 더 알차게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요일 밤은 또 어떤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구해 주실지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구해줘 스탁 인싸 중에 핵인싸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조 경쟁률이 더 치열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현재, 박재성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들 구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저희에게 사연들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은 내일장 신규 매수할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번호는 샵 9100, 샵 9100번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고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라고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시청자님의 자세한 고민과 사연들 털어놔 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문자보다는 모바일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또 자주 사용하시는 초록창 있으실 겁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셔서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바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빨간 버튼 보이실 겁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면 누구든지 편하게 글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특히나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지 또 어떤 업종과 테마 내에서 종목 찾으시는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잘 구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오늘장 함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강현재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또 잘 준비를 해와 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도 0.03%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기는 했습니다.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또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먼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 오늘장 한마디 저는 이제 피로회복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시장 브리핑을 좀 이어드릴까 합니다. 오늘 네. 시장에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앵커님께서 또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시장의 현 위치와 앞으로의 향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뭐 오늘장까지 해서 현재 시장 4거래일 연속으로 조정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유 종목들도 대부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시장 반등 없이 지속적으로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었던 만큼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를 진행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심리적으로 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시면서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시장 조정은 하락 추세에 대한 전환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 단기적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에 좀 빠르게 반등이 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우선 현재 시장의 조정에 대한 이 몇 가지 이유를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수급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일부 해외 국부 펀드들이 분기 말에 포트 조정 과정에서 매출이 좀 출회되고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매출 출회에 있음에 따른 조정으로 또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우리 시장은 글로벌 주요국들에 비해서 좀 많이 상승을 보여줬던 것도 좀 사실입니다. 좀 다른 시장들에 비해서 좀 강한 흐름이 좀 많이 보여줬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는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좀 유동성이 좀 풍부해진 것들도 있었겠지만 외국인 수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역시 시장에서 좀 풍부해진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국부 펀드 입장에서는 좀 국내 시장에서 자금 회수가 다른 시장에 대비해서는 좀 비교적 좀 용이한 그런 자금 회수가 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또 시장에서 좀 자금 회수가 좀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독 국내 지수도 하락이 좀 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도 지수 상승에 대한 그런 피로감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뭐 대외적 이슈로는 이제 뭐 아무래도 미국 추가 부양책에 대한 지연 그리고 미중 갈등 그리고 유럽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주요 요인이 되면서 대외적인 그런 리스크로 좀 작용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 조정은 단기간에 좀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글로벌 유동성 각국 정부에 대한 추가 부양책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일정들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11월 달에 미국 대선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까지 좀 작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또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뭐 사실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개발이 진행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뭐 미국
그 대선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는 우려감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뭐 이러한 사례들을 봤을 때 과거에도 이 IMF나 뭐 금융위기 그리고 브렉시트 같은 이런 것들 지금보다도 사실 더 큰 그런 위기적인 그런 조정장이 왔을 때에도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수익을 보는 그런 시장이 됐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시장일 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이 시장 안정이 되면서 빠르게 또 다시 한번 수익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시장 조정으로 좀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겠지만 그동안에 시장이 조정이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던 만큼 그만큼 우리가 또 기대감을 많이 가졌지 않았겠습니까? 반대의 입장으로 지수도 그동안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좀 피로도를 느낄 그럴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오늘장 한마디 피로 회복이다. 지금은 피로 회복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요. 이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반등을 또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시장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 시장이었고요. 그만큼 피로가 좀 쌓여 있었을 것이다. 오늘장은 피로 회복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좀 단기 조정을 겪고 난 후에는 다시 한번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부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코스닥은 박재성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닥도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0.09% 역시나 강보합권으로 마감입니다. 오늘 코스닥은 좀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사실 오늘이 아니라 요즘 코스닥 시장이 조금 힘들죠.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전에 앵커님께서 일주일 동안 어디 다녀오셨어요? 좀 보고 싶어가지고 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잘 쉬고 오셨나요? 네, 푹 쉬다 왔습니다. 또 쉬고 오시니까 또 네. 일할 때 또 힘이 나시죠? 그렇죠. 좀 리프레시가 된 그런 기분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코스닥 한마디도 바로 리프레시입니다. 오. 이렇게 휴식 기간이 분명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동물에게도 필요하고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증시도 피로 회복이 필요하다. 리프레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 지수 보시면은 어느 정도 액션이 나와줘야 할 곳에서 액션이 조금 나와줬습니다. 추석을 좀 전후로 상승 추세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지만 지수 차트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저가가 액션이 나와줄 곳에서 사실 저는 오늘 이 구간마저 깨지고 계속 줄이어 하락하면 어떡하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과 그다음에 오후장에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오후까지 장을 관찰을 했는데 오후장에서 굉장히 나이스한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게 조금 다행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뭐 사실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시장, 거래소 시장까지도 뭐 변동성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은 좀 기대감을 채우지 못했고 가격 부담 가중 구간에서 시간이 조금 딜레이되고 횡보 장세가 지속되면서 뭐 차익 매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실망 매물이 조금씩 출회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매도를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흔들고 있는데 이러면서 개인 투매까지 나오는 현상이 저는 분명히 장중에 좀 느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상하방을 좀 지지하는 변수가 지금 증시에 좀 남아 있습니다. 뭐 백신 조기 출시라는 기대감과 아까 말씀해 주셨듯 11월 달 미국 대선 이벤트가 좀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 두 가지 앞으로 좀 참고하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이제 기술주들의 하락이 증시에서 큰 부각을 좀 받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의 조정은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 해소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펀더멘탈이 지켜줄지 기업의 실적이 받쳐줄지에 대한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시장 V자 반등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V자 커브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도 60일 이평선 지켜주고 있고 캔들만 보더라도 지켜줘야 될 구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상이 나오는 거는 확실하게 고점을 돌파한 상태로 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나. 대신에 기간 조정장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원래 우리의 이전의 시장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쉬지 않고 상승했던 거에 또 익숙해져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저번 조정 장세와 지금 조정 장세 하락폭을 본다라고 했을 때 저번 8월 조정
장세에서는 지수 기준으로 한 8%, 그러면 개별 종목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은 뭐 한 10%에서 30% 정도의 조정폭을 보여줬을 건데 지금은 아직 4%에서 5%의 조정 구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정 구간을 조금 더 열어놓고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또 좋은 수익 구간이 나실 수 있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좀 배터리 데이에 대한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새벽에 테슬라는 주주총회와 배터리 데이를 우리 오늘 새벽 시간으로 5시 반부터 개최를 했는데 여기서 자기들의 방향성과 목표를 좀 확실하게 이야기한 상황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시장 얘기보다는 좀 테슬라 이야기를 조금 추가적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5가지의 원가, 그다음에 성능 개선 전략을 좀 게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셀 디자인의 변화를 주면서 원가를 14% 개선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화된 전지는 기존 폼팩터 대비 에너지 밀도가 5배, 출력은 6배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전지는 템리스 타입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셀 제조 변화를 통해 원가를 18% 개선시키겠다고 또 말했습니다. 특히 건식 전극 코팅 기술을 부각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관련주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건식 공정으로 전환 시 생산성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리콘 음극재 채용 확대 시에 원가도 5% 개선이 될 거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양극재 원료 변화를 통해서 원가가 12% 개선시킬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서는 니켈 함유량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코발트 함유량을 축소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은 그냥 테슬라, 2차 전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으로 움직이는지 조금씩 체크하시면은 관련주들 찾기 더욱더 쉬우실 거고 지금 이 2차 전지, 전기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 속에서 이 사이클을 모두 다 수익 구간으로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렇게 말한 기술들이 실현이 될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54%가 개선이 되고 2차 전지 원가는 56%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투자비는 69%가 축소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면은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가 구매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도 가격대의 전기차고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저도 바로 테슬라의 전기차로 바꿔볼 의향이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는 사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전 세계의 테슬라 전기차를 좀 확대시킬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긴 사이클로 보시면서 꼭 관련주들 수익 구간 보시면 좋겠고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정말 엄청난 배터리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원가 절감과 그다음에 이제 기능 확대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오늘 테슬라 관련주들, 그다음에 테슬라를 비롯해 국내 관련주들이 조금씩 하락폭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그 발표를 들을 때 주가에 대한 내용으로 들었는데 사실 오늘 테슬라의 발표는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나아가야 될 기술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사람들의 포커스는 너무 주가와 주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았나. 그래서 단기적인 등락폭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은 앞으로 테슬라가 말하는 방향성이 맞다라는 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서 오늘 또 테슬라가 다음 달까지 완벽한 자율주행차를 또 시중에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당장의 포커스가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점 여러분들 지금 꼭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 잠시 뒤에 종목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닥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테슬라 배터리에 대한 이슈까지 함께 짚어주셨고요. 오늘 장은 리프레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된 오늘 장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AS 그리고 성공 사례로 바로 넘어가시죠.
자, 오늘 장도 함께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저희 구해준 스탁 전문가들 수익률 또 중간 점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현재 전문가의 종목 먼저 체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얘기를 해봐야 될게요. 이 종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더존 비즈온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또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 맨날 잘하는 것만 얘기하시냐. 저희 못 간 거 좀 쉬어가는 것도 한번 중간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요. 더존 비즈온 지금 딱 좀 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11만 원대에 샀고요. 12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살짝 눌려 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8% 보이고 지금 약간은 아쉬운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하실 얘기가 또 있으시다고요. 네, 뭐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국내 대표 ICT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K 뉴딜 지수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BBIG 중에서 I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이 그린 뉴딜 펀드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뉴딜 펀드에 대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 방안이 이번 주에 좀 나올 예정에 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뉴스가 나왔죠.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차세대 정보 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 더존 비즈온이라는 동사가 또 수주 계획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왔었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 사실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조정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는 오늘 분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히 그렇게 조정된 흐름이 없었습니다. 뭐 사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 차트 기술적인 부분이 지수가 빠졌을 때 오르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말이 있는데 그거에 오늘 좀 보합된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손절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매수가 진행되었다 하시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 홀딩 유지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전고점이 13만 6천 원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AS 종목으로 이걸 들고 나왔던 이유가 매수됐던 분들 중에서 최근에 조정장이 나오면서 분명히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번은 짚어봐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최근에 좀 지수에 의해서 좀 동조화된 흐름이 보여졌던 것들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뭐 손절가까지 오는 부분들도 아니고요. 이전 이 주가도 이제 저항선 부분까지 또 지지선 부분까지 또 아직까지는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홀딩을 좀 유지하신다면은 목표가까지는 그래도 좀 중기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그 새로운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슈 받으면서 시장 반등 보이면서 함께 또 상승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수 약세의 흐름을 좀 함께 받아가고 있긴 하지만 더존 비즈온 좀 홀딩 유지하시는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를 13만 6천 원 잡아주셨었거든요. 이 목표가 유지하시면서 계속해서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문가님 중간 점검이 필요한 종목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엠플러스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엠플러스 역시나 지금도 수익권이긴 합니다. 저희가 13,000원 구간에서 매수 처리가 됐고요. 최고가 2만 원까지나 저희가 도달을 했었네요. 최고가 수익률 52%까지 놀라운 수익 보이긴 했는데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제시 드렸을 때 목표가를 3만 원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3만 원까지 좀 굉장히 크게 여유 있게 봐드린 거긴 한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다시 한번 좀 지수 대비한 흐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 4거래일 동안의 조정 장세가 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 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좀 반대되는 흐름으로 오히려 되려 이제 상승된 그런 흐름들이 보였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좀 앞에서 박찬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테슬라 배터리 대에 대한 이슈가 좀 이전까지 받았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뭐 테슬라 배터리에 대한 그 생중계를 봤을 때 저도 사실은 주가적인 부분에서 주가적인 관점에서 좀 보긴 했었기 때문에 사실 좀 그 내용이 좀 다소 실망스럽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분명한 거는 오늘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나왔던 거는 이제 향후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비전과 이 계획들에 대한 거는 분명하게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앞에서 박진선 전문가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성능 향상과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들이 또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당장은 자동차에만 적용이 되고 있지만 지금 당장 가까운 미래에서는 로봇에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이 2차 전지로서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이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분명하게 좀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조정이 앞에서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조정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이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증시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일부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3만 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홀딩 유지하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엠플러스도 함께 이렇게 AS 도와드렸습니다. 역시나 목표가 3만 원까지 걱정 없이 조금만 인내심 가지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강현재 전문가는 이렇게 중간 점검으로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전문가의 구조 종목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역시나 또 살펴보고 싶은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요. 이것 좀 봐야겠습니다. YG 플러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4,000원 구간에 매수를 했는데 7,000원까지는 올라오면서 지금 최고가 수익률 84%가량 톡톡히 챙겨주고 계십니다. 자, 목표가 10,000원 잡아주셨었거든요.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또 흐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YG 플러스를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는 수익률이 좀 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이 전혀 없이 심지어 오늘도 장중에 슈팅이 한번 나와준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짧게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에 조정을 받다 보면 오르는 종목들에 조금 수급이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YG 플러스가 조금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이 종목이 오른다, 수급이 쏠린다라고 해서 뒤늦게 매수에 좀 가담하지 마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들고 계신 분들만 목표가가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해도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계신 분들만 수익 극대화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아직까지 기관과 외국인은 사고 있다라는 점 보유자분들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블랙핑크가 빌보드 차트에서 3주째 지금 차트 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달에 정규 앨범 내용이 나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시장 상황이 조금 좋지 않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 분할로 수익 매도를 하신 다음에 현금을 조금 챙기시고 들고 계시는 종목들 조금씩 추가 매수하시면서 하시는 대응법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 목표 구간이 좀 남았더라도 분할로 그다음에 수익 대응하셔가지고 조금씩 현금 비중 챙겨드리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YG 플러스 지금 84%가량 놀라운 수익 챙겨주고 계십니다. 지금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부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면서 입절하시면 되겠다라고 하시고요. 좀 아직 지금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좀 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함께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나무가를 좀 살펴볼까 해요. 나무가 역시 지금 오늘 23,00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최고가 24,600원까지 도달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6%가량 또 잘 챙겨주고 계십니다. 목표가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무가 어떻게 더 가져갈까요? 네, 사실 이 나무가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게 무슨 종목이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 종목인데 종목 기업 자체를 조금만 더 공부해 보시면은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크게 변동성 없이 다른 사람들은 내 종목이 너무 빠지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큰 변동 없이 되게 잔잔하게 지나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도와드리면은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급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관도 이 기업의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주가 위치를 보더라도 매물대 상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나무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플래그십 모델 공급망 진입을 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200억을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이번 투자는 삼성전자 수주 물량을 대응하는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투자로 관련 설비를 구축하고 베트남 공장의 캐파까지 키워가지고 확실하게 연 1억 2천만 대에서 1억 6천만 대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 나무가는 앞으로 이 중저가 핸드폰, 그다음에 고가의 스마트폰까지 판매량이 증가했을 때 주가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목표가보다는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퍼포먼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그냥 포트에 넣어놓고 내 계좌에 넣어놓고 그냥 꾸준하게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관의 수급이 좀 매력적인 종목,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나무가 계속해서 보시면서 목표가 조금 더 넘어서서 봐도 괜찮겠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구해드린 종목들, 종목 중간 점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에게 오늘 사연 보내주시면요, 종목 선점부터 이렇게 종목 AS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사연들 많이 보내보시고 또 좋은 종목들 잘 골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지금 화면으로 정리해 보고요. 바로 사연 만나볼게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 텐데요. 혹시 화면 쳐다만 보고 계시다가 아직 사연 못 보내신 분들 있으실까요?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문자와 게시판으로 여러분의 사연들 받아보고 있고요. 내일 신규 매수할 종목들 쏙쏙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 번호 샵 9100번이고요. 지금 바로 종목 추천이라고 4글자만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는 구해줘 하고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 자세하게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문자와 또 게시판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게시판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모바일로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 빨간 버튼 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셔서 또 바로 게시판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면 누구든지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구해줘 스탁이 첫 시청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의 베스트 사연들도 잘 참고하셔서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게시판 또 문자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연은 게시판 사연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화면 다시 열어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분은요. 이분 사연이 바로 눈에 띄었습니다. 끝번호 7887 신민영 시청자님의 사연이네요. 테슬라 배터리데이가 끝났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끝난 건가요? 수혜 종목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고요. 그래도 저는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투자 포인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신민영 시청자님 어떻게 구해드리면 좋을지 키워드 먼저 정리해 보시죠. 자, 아무래도 앞서 박재성 전문가께서 또 이 부분 자세히 짚어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요. 전문가님께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재성 전문가님 또 직접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배터리데이 앞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 이제 끝난 건가요? 하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방금 이제 사연 내용 제가 읽어봤는데 2차 전지 관련주는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커스가 지금 잠깐은 다른 곳으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당장은 2차 전지 관련주들보다는 자율주행 관련 쪽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텔레칩스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미래차의 핵심이고 자동차용 AI 지능형 반도체 정부 선정으로 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테슬라 배터리데이에서
자율주행 차를 10월 달에 내놓겠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특정 날짜를 확정 지어준 거고 또 재료 또한 자율주행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내용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10월까지 자율주행 관련주들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자동차의 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의 칩 하나로 자동차의 대부분을 설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단히 말해서 차량의 주행 상태, 탑승자의 환경,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 차량 외 내부 센서들까지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여기서 이제 얻은 정보들로 인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분석을 하고 명령을 내리고 행동을 하는 것까지의 그런 기술력을 가진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옛날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단어 안에 포함되는 게 바로 시스템 반도체이고, 그 시스템 반도체 안에서 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바로 이 부분의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29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하면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을 개발한다라고 하면서 드림팀을 꾸렸는데, 거기에 이 텔레칩스라는 기업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면서 함께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사업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정확하게 이 텔레칩스라는 기업의 기업명을 얘기를 했고, 그날 바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큰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체크를 안 하시면은 그냥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상한가가 나왔네, 그럼 매매를 해봐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왜 올랐는지에 대한 이해까지 완벽하게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으로 올랐었구나라고 하고, 테슬라 배터리데이 관련해서 10월 달까지 자율주행차를 내놓겠다라고 하구나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10월 달까지는 이 박스권 구간 안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서 내 평균 단가를 조금 플랫하게 맞춰 놓고 추가적인 폭발적인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수익 구간에서 마무리를 하실 수도 있고, 비록 좋은 투자가 안 이어진다라고 해도 손실 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또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날 캔들을 보시면은 시초가가 굉장히 높게 뜨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시초가를 높게 뜬다라는 것은 절대 개인의 물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업의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매수량이 대량으로 붙은 거고, 현재 지켜줄 구간을 지켜주면서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이 구간에서의 이런 물량 모집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제까지 10월 달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주식 같은 경우는 10,000원대 밑에서 살 수 있으면 가장 나이스하겠지만 지금 오늘 장중에 17%나 상승을 해주면서 11,000원에서 마무리를 했다라는 점. 자, 여러분들은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이 종목 특징이 좀 장중에 등락폭을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주들 포함해가지고 장중에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번에 매수하시지 말고 꼭 비중 나눠서 분할로 매수하시기를 좀 권유를 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3,600원, 13,6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9,200원 제시를 해드리면서 10월까지 가져가 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로 텔레칩스 꼽아주셨고요. 오늘 장에서도 관심 받으면서 17% 급등 마감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좀 특징적으로 등락이 좀 있다라고 하시면서 꼭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방법까지 함께 챙겨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3,600원, 손절가는 9,200원 설정해 주셨고요. 10월까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라는 얘기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자, 저희는 빠르게 또 다음 분 구해드려야겠죠? 바로 게시판에서 사연 함께 찾아보시죠. 자, 이번에는 어떤 분의 사연을 한번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하고 부르시는 분이 있네요. 김민준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열어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유럽은 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된다고 하는데 이걸로 국내 종목에서 매수 기회로 삼아볼 만한 종목이 하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자, 김민준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연입니다. 유럽에서 다시 한번 또 우려감이 키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매수 포인트 찾으시는 것 같아요. 자, 강현재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직까지 좀 살펴볼 만한 코로나19 관련주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너포커스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너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이 플랫폼 기술을 좀 기반으로 해서 산업용, 식품 가공용 그리고 동물 사료용 효소들을 좀 개발해서 이제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주력 제품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주력 제품으로는 산업용 효소와 이제 식품 가공 효소를 이제 주력 제품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고, 12년도에 이미 중국 진출을 위해서 이 제너포커스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중국 법인을 설립을 통해서 이 동종업계 대비해서 좀 수출과 실적 확대를 위한 어떤 일종의 그 성장 동력을 좀 마련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2015년도에는 기술수당 평가를 통해서 첫 번째 특례 상장 기업으로 또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개발을 발표했었던 프로테아제 K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분자 진단에 그 사용이 되고 있는 필수 효소로서 좀 평가를 받고 있고, 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진단 키트에서도 좀 핵산 추출 키트에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좀 적용 분야가 다양한 그런 이 효소를 또 개발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효소 같은 경우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이제 스위스 제약업체인 로슈와 같은 글로벌 소수업체로만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킬로그램당 1억 원 이상까지 가격대가 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개발했다라는 그 이슈만으로도 굉장히 앞으로 좀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큰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최근 흐름에서는 지속적으로 연상 흐름도 나왔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 다시 한번 충분한 좀 눌림목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해당 기술을 좀 기반으로 해서 현재 공급 중인 사업 이외에도 이제 하반기 해외 분자 진단 시장으로의 그 확대 진출도 계획을 하고 있는 만큼 동사에 대한 성장성과 전망성은 앞으로 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비교적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바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일봉부터 좀 살짝 살펴봐드리겠는데, 이 부분 이때 당시에 이 프로테아제 K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발표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상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눌림목 구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가 먼저 제시드리겠습니다. 이전 지지선인 13,000원 부분 제시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지속적인 이슈가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목표가는 현재가 대비해서 22,000원 부분까지 목표가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강현재 전문가 제노포커스로 종목 구해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2,000원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샵 9100으로 종목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요. 저희 MTN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로 계속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자, 역시나 구해줘 추천주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이분 사연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2533님의 문자 사연입니다. 추천주 하고 한마디가 끝이네요. 더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요. 자, 어떻게 구해드리면 좋을지 바로 화면으로 자세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추천주라고 하시는데요. 자, 박재성 전문가는 내일장 어떤 종목 유망하게 보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것 좀 얘기해 주실까요? 칩스앤미디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칩스앤미디어는 비디오 IP 전문 기업입니다.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회사에게 비디오 IP를 라이선스를 하고 그 권리를 준 다음에 이제 로열티를 받는 회사고요. 매출이 이 부분에서 96%나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기업이 가진 기술력은 여러 가지 칩 기술력들을 이용을 해서 카메라 센서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에서 왜곡되는 부분이나 결함, 그다음에 이런 에러 등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을 보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영상을 이제 저화질, 어둡거나 빛이 생기거나 뭘 했을 때 영상이 좀 깨지는 것들을 고화질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바로 자율주행 카메라들이 이제 사물을 인식하고 자동차를 인식하고 사람을 인식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기억을 해서 피해 다니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피해 다닐 수 있는 기업의 기술력이 바로 이 칩셋 미디어의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돌 방지를 위한 자동차의 보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했던 텔레칩스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오늘 모회사랑 자회사를 세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텔레칩스를 비롯해서 칩셋 미디어까지 시장에서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거래가 연속적으로 터진다라는 것은 확실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텔레칩스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회사랑 자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좀 단기적으로 12,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8,86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번에도 자율주행 관련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내일장 선점해볼 종목으로 칩셋 미디어 구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86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드리도록 할게요. 자, 빠르게 다음 사연 하나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게시판 사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7999 박지수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요새 장이 너무 어렵네요. 저는 이런 장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종목 하나 받고 싶어서요. 안정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만한 종목으로 하나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박지수 시청자님의 사연 키워드 먼저 살펴보시죠. 자, 이번 주 월, 화, 수 내내 정말 대응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이런 장 속에서 좀 안정적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 원한다라고 하시는데요. 자, 강현재 전문가에게도 한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실까요? 현대오토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오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그 계열사인데요. 최대 주주를 현대차로 두고 있고요. 이 그룹 계열사, 현대차 그룹 계열사의 전산 시스템 개발과 유지 보수를 좀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 타 기업들 대비해서 IT 투자 비중이 좀 낮은 편이었었는데, 최근에 이 IT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동사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IT 4대 전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원잇, 그리고 이제 글로벌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등을 통해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 향후 성장성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에 독일에서 있었던 행사였죠. IFA 2020에 좀 참가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에 대한 경장 효율성을 좀 높이겠다라고 이미 또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2018년도에는 이 그룹 계열사 중에서 하나인 현대제철의 이 동사의 시스템을 좀 기반으로 한 어떤 AI를 이용한 이 철판 결함 판독 시스템을 좀 이미 시범 운영을 좀 하고 있었고, 또 최근에 마친 상황에서 실제 도입도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 스마트홈 사업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 신사옥에 들어가고 있는 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는데요. 이 GBC에도 이제 차세대 정보통신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면서 앞으로 좀 향후 지속적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중요도가 좀 높아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좀 공략하고자 스마트 빌딩, 그리고 스마트 홈에 대한 사업 부분도 좀 점차적으로 좀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또 현대차 측에서 IT 사업 부분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영업이익 부분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향상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52,000원 부근이 또 이 손절 부근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손절가 제시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67,300원 목표가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오토 에버고요. 아래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구해드린 종목 지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MTN 혹은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강현재, 박재성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밤 11시에 다시 구해드리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